저는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큰 파도에 그냥 몸을 싣고 휩쓸리다 보면 합격이라는 섬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합격자를 배출해서 돌아왔는데요. 상세한 인터뷰에 서상철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당연하게 왔습니다. 상세한 인터뷰에 새를 맡고 있는 김세원 변리사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매년 합격자 인터뷰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해두는데요. 해당 영상들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 잘 된 케이스들이 많아서 정작 영상을 봐도 저 사람은 어디서든 어떻게 공부했든 합격하는구나. 머리가 정말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알려주는 공부 방법 및 수험 생활에 공감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너무 드라마틱한 사람들만 모셨는가 라는 반성 끝에 더 다양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물론 저희 강의를 듣고 그리고 고득점으로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합격자 중에서는 굉장히 극소수고요. 일반적으로 변리사 수험 기간은 정말 빠르면 1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2년에서 한 4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은 200가지의 수험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사실인지 오늘은 이제 60일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 중에 모든 수험생들의 꿈, 생동차 합격자, 그리고 수험 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합격, 기득 합격자, 그리고 수험 생활의 가장 현실적인 합격자, 3시 합격자분을 이제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저희 수업을 듣고 이번에 60일의 변리사로 당당히 합격하신 분들인데요. 벌써부터 여러분들 궁금증이 폭증할 것 같은데 생동차부터 30까지 다양한 수험 기간과 다양한 수험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신 분들입니다. 아마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시작하려는 분들, 혹은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가장 현실적인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렵게 모신 분들인 만큼 과장 없이 시원하게 털털털 현실적인 내용들로 예비 변림들을 함께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간략한 소개 및 대략적인 수험기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0일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 이지현입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수험 기간은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0일의 변리사 시험에 기득으로 합격한 황예지입니다. 저는 합격까지 3년 반 소요되었고 지금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61회 변리사 시험 합격자 김나라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험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1년 5개월입니다. 자, 대략적인 수험 기간을 들어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생각했던 수험 기간과 그리고 실제 합격까지 걸린 기간이 비슷하신가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기사시험 자격증을 몇 개 땄었는데 변리사 시험도 큐넷에서 접수를 받아서 일반적인 기사시험이랑 비슷하거나 약간 더 어려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길어야 2년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좀 건방지게 기득까지 2년 반 예상했습니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휴학 횟수 제한 때문에 3년 반을 마지노선으로 잡았었고 실제 예상보다는 조금 길어졌지만 다행히 마지노선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동차 합격을 간절히 바라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동차가 안 된다면 기득까지는 무조건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책상 앞에 61회 변리사 시험 생동차 합격생 김나라라고 적어놓고 매일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간절히 바랐던 대로 동차로 합격하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주 야무진 꿈을 갖고 시험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시험은 붙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생동차 합격부터 3시 합격까지 다양한 수험 기간들을 보내오신 합격자분들을 모셔봤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1차 합격 당시의 점수는 각자 어떻게 되시는지 이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가장 먼저 1차 시험을 합격했을 당시에는 산재법 97.5, 민법 90, 그다음에 자연과학 72.5 해서 평균 86.6으로 합격을 했고요. 3시를 준비하던 당시에는 4개월 정도 공부해서 산재법 87.5, 민법 90, 그 다음에 자연과학
72.5 해서 평균 83.3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23년 2월에 봤던 60회 1차 시험에서 민법 92.5점, 산재법 90점, 자연과학 62.5점으로 커트가 70.83이었던 시험에서 81.66점으로 합격했습니다. 저는 산업재산권법 90점, 민법개론 87.5점, 자연과학개론 65점, 평균 80.83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다들 쭈뼛쭈뼛대면서 아직 몸이 덜 풀리셨는지 긴장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하는 자리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점수가 쭈뼛대면서 말하기엔 정말 훌륭한 점수대로 합격을 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변리사라는 직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혹시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된 계기가 무엇이며 이 시험에 도전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변리사라는 직업을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설명했듯이 큐넷에서 접수받는 거 보고 기사시험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오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변리사라는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제가 평소에 즐겨하던 게임에서 같이 게임을 즐기시던 분이 변리사 시험에 먼저 합격하셔서 저한테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추천해 주셔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가고자 하는 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하는 현장에도 방문해보고 학부연구생 생활도 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라 실망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분야에서 제가 성공하기엔 그 확률이 좀 희박한 것 같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진로를 탐색하던 중에 어느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은 없지만 여러 분야에 두루두루 자신이 있는 제 특성에 변리사 업무가 부합한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던 중 특허 출원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던 중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요. 발명을 권리화하여 보호하는 것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도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지연별. 그러면 게임을 통해서 변리사라는 직업을 알려주게 된 그분에게 딱 한마디, 심플하게. 감사합니다. 예지별 랩실을 탈출하게 해준 그 모종의 그분에게 한마디. 저에게 새로운 직업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별 퇴직을 희망하게 만들어준 그분께 한마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업을 시작하지 않은 이제 우리 어린 양들이니까 뭐 제가 그 행복 회로를 꺾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세 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오시면서 합격의 정상까지 올라가는지를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서상철 변리사가 여기 세 분 모두 1차 시험 때부터 지켜봤기 때문에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저희가 그냥 답변을 끊어버리고요. 아니면 그냥 편집으로 삭제를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요. 모든 시험에 정해진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통적인 공부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세 분들의 공부 방법을 실제 공부 방법을 들어보며 그런 부분들을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 분들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공부 방법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한빛학원에서 1차 종합반부터 비공개 특수종합반까지 거쳐오신 김나라별, 황혜지별에게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본인만의 1차 시험 대비 공부 방법이나 합격에 영향을 주었던 꿀팁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본인들이 가장 점수가 잘 나오고 자신 있었던 과목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법이 가장 자신 있었습니다.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본서 회독과 객관식 문제풀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서 회독의 경우에는 모르는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기본서를 회독할 때마다 아직 장기 기억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계속 체크해 나가며 읽어나갔습니다. 회독을 할 때 많은 경우에는 전체 회독을 하기도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산재법이나 자연과학에 투자해야 할 시간이 많았을 경우 민법 회독 주기를 늘리는 것보다는 회독도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의 부분만 발췌독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모르는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회독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객관식 문제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설이 자세하고 문제 편집이 최소화된 책을 선택하였습니다. 문제 편집이 최소화된 책을 선택한 이유는 어느 한 지문이 여러 번 기출될 경우 이 지문이 몇 번 기출됐는지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랜덤으로 몇 번 접하는 것이 뇌에 각인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최우선순위로 회독하였습니다. 저는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의 선지를 모두 OX를 가를 수 있기만 해도 민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7월 중순에 제시를 시작하면서부터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만 3회독을 하고 그 후에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와 타시험 기출문제가 포함된 객관식 문제집을 4회독한 후 1, 2월에는 타시험 기출문제는 배제하고 변리사 시험 기출문제만 새롭게 2회독하였습니다. 이때는 틀리는 지문이 없도록 하기 위해 틀린 지문은 그냥 객관식 문제집을 찢어서 계속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들 하시는 방법일 것 같은데 기본서 해독과 같이 모르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선지를 OX 하면서 틀리는 부분과 애매한 부분을 계속 체크해 놓고 그 다음 회독 때는 그 부분만 이제 OX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계속 틀리거나 애매한 부분은 기본서에 표시하거나 가필해 두면서 기본서 회독 때마다 이제 함께 회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1차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8개의 과목 중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게 돼버렸기 때문에 더더욱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 과목의 특성상 휘발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최대한 하루에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과목의 기본 강의를 다 듣고 난 뒤에는 민법, 특허법, 매일 했고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중 하나, 그리고 물생 또는 화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공부 계획을 세웠고요. 시험에 가까워지면서부터는 매일매일 민특성지, 물화생지 8과목을 다 넣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8과목을 다 할 수는 없었더라도 그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이나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서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두고 기본서에 없는 내용은 직접 기본서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해서 모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실력 향상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되었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은 정말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정말 독하게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갈구기도 하고, 네, 김나라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날 김좀비 그러면서 네, 몸에 힘 좀 주고 다녀라라고 좀 놀리기도 했는데요. 네. 네, 우리 서상철 변리사 형은 정말 수험생들과 아름다운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혼나신 분들은 언제든지 합격하시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면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지별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예지별이 질문이 많아서 너무 좋았는데 항상 제가 운전할 때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지별 질문 듣다가 막 저도 고민하다 보니까 길 잘못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막 미팅도 늦고 약속 시간도 늦고 해서 조만간 내용 증명 날아갈 겁니다. 예지별 좀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본인들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셔서 그대로 공부를 계속 밀고 나가실 수 있었고 합격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공부할 때 모두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맞다,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실지? 제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뀐 포인트는 아무래도 학원 모의고사였습니다. 제 상대적인 위치라던가 생소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학원 모의고사에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시험에서도 이의신청으로 복수 정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것 또한 실전에 대한 연습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임했었기 때문에 학원 모의고사에서 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음표, 느낌표는 어디서 배운 단어인가요? 혹시 선배 변리사님한테 배웠습니까? 황예지 우리 예비 변리사부터 물음표와 느낌표로 바뀐 그 포인트들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시 때 산업재산권법을 제일 못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험생이었습니다. 암기를 정말 못해서 조문을 도저히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런데 제시를 들어오면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조문 통암기를 해보자고 스터디를 제안하기도 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상태에서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한번 통암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암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너무 괴로워서 이게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합격 수기를 보면 빈칸 뚫기 정도만 해도 많이들 합격하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통으로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본 후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성적이 수직 상승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문에 100% 암기하였기 때문에 조문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밖에 없고, 특히 산업재산권법 같은 경우에는 조문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통암기해 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확신을 갖고 산업재산권법 통암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 반복하였습니다. 사실 저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준비했던 수능이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 변리사 시험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서요. 공부 방식은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종합반의 도움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먼저 멘토 변리사님과 멘토링을 통해 계획 설정에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학원 종합반 담당자분께도 정말 자주 찾아가서 상담을 부탁드렸었습니다. 저보다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믿고 해보자,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더 공부를 하자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반 테스트나 학원 모의고사를 볼 때 이제 성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맞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올해 초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정말 시간은 금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보셨을 때 정말 내가 이 집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도대체 왜 공부를 하면서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공부 방법을 따랐을까, 본인 스스로 정말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는 그런 실수가 있었을까요? 제발 수험생분들께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라고 당당하게 외쳐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 1차를 여러 번 보신 서상철 네. 잘하니까 그래서 1차에 내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은 주저 말고 우리 서상철 변리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황예지 예비 변리사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민법 요약 정리를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특히 변리사 시험에 발을 들이신 지 얼마 안 된 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범할 수 있는 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생각엔 아직 회독의 효과를 몸소 체험해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회독의 효과를 완전히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봐도 잊어버리는 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요약 정리를 하면서 한 번에 뇌에 각인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약 정리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시간 회독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머리에 인식되는 양이 회독에 비해 분명하게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지 마시고 회독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되시더라도 제발 맹신이라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틀지 말고 제발 회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공부 방식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1차 시험 전날에 수험표에 아날로그 시계를 지참하라고 돼 있는데 그걸 그 전날에 봐서 진짜 강남이랑 역삼을 돌아다니면서 아날로그 시계를 찾아 헤맸던 기억이 있는데요.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발 준비물을 먼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예지 예비변리사님이랑 똑같이 가장 첫 번째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민법 요약 정리하는 거고요. 대신에 자연과학은 요약 정리해서 김나라 변리사님이 틀린 거는 사진 찍어서 본다고 하셨던 것처럼 자연과학 정도는 그래도 요약 정리해서 태블릿이든 어디든 담아서 자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더 보고 자는 거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별일이 다 있으셨군요. 이제 슬슬 1부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고자 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1차 시험의 준비와 본인의 합격 포인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인들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1차 시험은 사실 감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르게 감을 잡고 그 감을 유지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격 수기 같은 것을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200명의 합격생이 있으면 200가지의 합격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 자체에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200가지 공부 방법 중에 하나를 차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201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의 경우에는 큰 파도에 그냥 몸을 싣고 휩쓸리다 보면 합격이라는 섬에 도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차 시험은 그냥 꾸준함과 반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묵묵하게 그날의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1부를 마무리하면서 부끄럽지만 꼭 저희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 편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시면
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요. 네. 이제 장난이었고요. 한 분씩 꼭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네, 그분께 한마디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전교 꼴등하던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신 부모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저를 재워주고 뒷바라지해준 저희 누나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저보다도 더 기뻐해준 제 15년지기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저의 변리사의 길을 열어주신 56기 임동혁 변리사 형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추가하면 저랑 같이 스터디했던 황예지 예비 변리사님도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욕심 많은 딸 항상 지지해 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차, 기득 각 마지막 기간을 정말 분신처럼 함께 보내며 의지할 수 있었던 현주 언니랑 다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랑 1위 무비 같이 실천해주던 저희 두 번째 특허 선생님 지연님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 올 때마다 그냥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찡찡대던 거 받아주던 우리 우청이하고 유림이 너무 고맙고, 덕분에 슬럼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셨던 분들, 저한테 상담해 주셨던 분들, 나랑 밥 먹으러 멀리까지 와준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저 3년 반의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외로웠는데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그만두고 변리사 시험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놀라고 걱정하셨을 텐데, 항상 제가 최고라고 말해주시고 믿고 응원해주신 저희 가족, 엄마, 아빠, 언니, 쌍둥이 언니, 그리고 동생까지 모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항상 응원해준 저의 자신감 지킴이 현식이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종합반 분들, 과장님, 박규민 변리사님, 서상철 변리사님, 김세현 변리사님, 그리고 나지혜 변리사님 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GS 들으며 버텼던 현웅 오빠, 고은이, 성혜 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밤까지 함께 공부했던 11시 반 동맹 지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언 많이 해주셨던 변리사 선배님이신 범상 오빠, 준범 선배님, 미니 언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화하면 따스하게 받아주고 멀리까지 밥 사주러 왔던 저의 소중한 친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들 고마운 사람이 정말 많네요. 여기서 지금 샤웃된 분들은 밥 산다고 하니까 한 번씩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살펴봤던 1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2부에서는 2차 시험 준비에 관한 이야기 및 수험생활 전반적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보도록 할 텐데요. 2차 수험생분들은 2부를 특히 기대해 주시고,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2차 시험이 끝나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2부를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김나나 진짜, 야, 박규민보다 내가 뒤에 들어가야 되냐? 황혜진은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든 게 몇 번인데, 서상철에 서도 안 나와. 다 손절.